과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남도역사연구원 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대중역사가, 지역 역사가 정도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성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시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또 확보되어 있고, 또 우리 박성우 이사장님께서 큰 이제 의미라든가 주막보다는 먼저 시 벨리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이제 주제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이 있는데요. 가능한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20분, 토론은 10분 이내. 그리고 토론에 대한 주제 발표자의 답변은 한 5분 정도. 그리고 객석에 계신 플로어 위원님들께서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하고 한 5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산의 600길과 해대길이라는 제목으로 윤동호 강진다산 동호회 회장님이신데 또 다산 초대에 가면 자주 배우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전입 또 강진 군수를 지내셨던 분이신데요. 큰 박수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소개받은 윤동옥입니다. 방금 전 군수라고 했는데요. 전 군수님은 윤동하시고 저는 윤동옥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일정적 복원을 위한 학술대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많이 없다 하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우 의사님께서 다산 선생님에 대한 또 일정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림으로 보는 제가 정약용 선생 남도 200길 서울에서 강진까지 18일 도보단을 이끌고 왔던 도보 단장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 다산 정약용 선생님 해배 200주년 또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기념해서 강진에서 서울까지 14일 동안 제가 도보단 단장을 맡아서 도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누구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분이 계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따님이 저희 집안으로 시집 오셨어요.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따님이 저희 집안 거주 할머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산 선생님의 이 600길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의금부터 해서 강진까지 오는데요. 의금부터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종강역 1번 출구로 나가면은 제1행 본점이 있습니다. 그 제1행 본점이 조선시대 때 의금부터였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다산 선생님과 손한 선생님이 1801년 처음에 2월달에 신우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장기로 이별가고 강진으로 이별왔는데 황사의 그 사건은 다시 강진과 흑산도로 이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퍼포먼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의금부터 앞에서 줄이 트는 모습, 또 권장 치는 모습, 그리고 그때 수원에 있는 정조대왕의 그 무예 또 도보통지 24기 보존의 회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퍼포먼스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서울에서 사단동에서 과천 쪽 넘어가면 이렇게 남태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태령은 남쪽 삼남지방으로 가는 가장 큰 고개입니다. 근데 이 고개가 옛날에는 여우고개라고 했는데 정조대왕이 이 고개가 이게 무슨 고개냐 하고 물어봤더니 변시장 나왔더니 어떻게 여우고개를 하기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하는 큰 고개에서 남태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남태령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첫날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산 선생님 기록에 보면은 동작
대교를 넘어서 동작 다리를 넘어서 아마 하룻밤을 주무시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더 넘어서 이렇게 과천까지 왔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다산 선생님은 그때 이제 두 자녀와 부인과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이제 저희 고조 어머니십니다. 그 따님과 이별하는 장면을 연출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로 와서 이제 수원 화성 신풍 앞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진이를 넘어서요. 진이는 지금 현재의 평택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진이 현이 옛날에 엄청 컸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애들이 철로를 개선할 때 진이를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진이 양반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 우리말로 통과 못해 해가지고 오산 쪽으로 철로가 났는데 그 철로가 오산 쪽으로 나오고 오산 발전하고 진이는 완전히 후퇴해가지고 지금은 조금만 면사무소 정도. 잘 보시면은 해외길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 한번 저희가 찍었습니다. 네, 이쪽 우리 율정을 복원하신다 하니까 이걸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천안 삼거리 옛길입니다. 지금 천안 삼거리는 8차선 도로 지나가면 엄청 크게 되는데요. 그대로 옛길을 복원한 게 그대로 놔두고 새로 냈더라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천안 삼거리 중학집을 복원해놨는데 실제 어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도 팔고 전도 팔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 10몇 년 전입니까? 근데 주방집을 잘 보시면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복원하면 똑같이 저런 식으로 복원하는 거예요. 초가집 복원하면 대한민국이 똑같이 저런 식으로 복원해요. 남쪽 학회에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런 식으로 복원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중요한 기점들이 있습니다. 고개들이 남태령, 소백지, 대백지, 그 다음에 차령, 그 다음에 갈제, 누리령, 3남대로를 통과하는 큰 절입니다. 그래서 차령 고개에서 이렇게 사진 한 번 찍었는데요. 이 차령 고개 요즘은 이 길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 차령 고개도 충분히 지정할 수가 있는데 옛 모습을 하나도 갖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장성 갈제는 국가지정 문화재 명성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강진과 영암을 관통하는 누리령도 국가지정 문화재 명성으로 지정됐어요. 근데 여기는 다 없애가지고 그 국가지정 명성으로 지정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강을 건넜는데요. 다산 선생님이 강진으로 내려올 때 처음 쓴 시가 있습니다. 도금수하고 석양무렵 가을 바람은 금강머리에 불어오고 붉은 별은 내장같이 강 가운데 떠있어 분명하게 기억나고 20년 전 일을 남쪽으로 가는 일에 수십만 깊어지네. 20년 전에는 다산 선생님이 화순 현감으로 가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부인 손을 봤으니까 너무 즐거웠어. 아버지 만나러 가는 기분에. 근데 20년 뒤는 언제예요? 1801년에는 유백길이잖아요. 그래서 유백길 수십만 깊어진다는 다산이 쓴 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금강을 건너면서 쓴 시입니다. 제 얼굴 아시겠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요즘 옛날로 말하면 방위를 받았는데요. 방위를 받을 때 휴가를 전부 몰아서 14, 5일 정도 저랑 같이 이렇게 걸었습니다. 수원에 합류해가지고 강진까지 같이 걸어왔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정량역 남도 200길 리본을 전부 이렇게 붙이고 왔습니다. 강진까지.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논산시 노성면 명제 윤중선생 보태 가는 길목이고요. 그 옆에 전읍 역전 앞에서 정봉준 장군 동생에 대해서 저희 단원들이 도구랑 단원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전읍 태인에 와서 보시면은 전읍 태인에는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의 고향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저렇게 펼쳐서 시원하더라고요. 전읍 유안면하고 장성 북일면에 그 경계가 노령산맥 갈제입니다. 노령산맥 갈제. 그 이팜산이라고 하는데 그가 이팜산에 지금 이것은 옛길이 아닙니다. 옛길로 가다 보면은
뭐 이면이 영세불명비가 이렇게 글씨 써져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광주 송정역에 와서 드디어 이제 전남 남수 노안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좀 사진을 쭉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옛날 율정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의 모습입니다. 율정의 모습. 하객집도 있고, 또 나중에 찾아보니까 지금 뒤로 보면은 이 사진에 보면은 7전이라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7전 마을 전남정 그때 그 모습도 그렇게 해놓고 제가 그때 확인했는데 그때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율정표라는 시가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다 다산 선생님하고 소남 선생님이 유배 왔을 때 말 타고 왔을 것 같아요, 걸어서 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걸어서 왔다고 해요. 말 타고 오셨습니다. 말 타고. 그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드디어 공은 흑산도에 유배를 하고 나는 강진현에 유배했다. 우리 형제는 변비 옆에 변비 아울백자 저 비자가 이렇게 곱비 비자로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연달아 연자에다가 저 표자는 이제 소나 말을 자갈 물리잖아요. 자갈 그 표자인데 다시 말하면은 말머리를 같이 하고 곱비를 잡고 나도 율정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산 선생님과 소난 선생님의 그 유배길은 걸어서 온 게 아니고 말 타고 왔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되게 정약전 선생님 그 요기명에 다산이 직접 기록해놨습니다. 또 장기로 유배 갈 때 하고 또 소남 선생님도 광진으로 유배할 때 그때도 다 말 타고 내려왔습니다. 왜 말 타고 내봐야 되냐면은 그냥 막 이렇게 고초해갖고 너 강진호 유배, 너 서도 유배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이라는 사회는 고문을 인정하는 사회잖아요. 얼마나 고문 많이 했겠어. 소설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두드러 패고 압수해놓고 해놨는데 걸어올 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에 실려왔다. 또 말 타고 왔다니까 말에 안장에 앉아서 이리하고 막 칙칙 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도 똑같이 사람하고 이렇게 똑같이 걸어옵니다. 그래야 15일 넣었든지 20일 넣었든지 이렇게 걸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7전 마을 이렇게 다 다시 해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성민 사장님이 시 대충 말해주셨으니까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율정을 넘어서 동신대 쪽으로 이렇게 연화 제자가 보니까 좀 달리 틀게 써 있습니다. 어이 제자인데 제가 아이 제자로 써서 그때는 저렇게 2차선으로 있어요. 근데 지금 4차선으로 나가지고 아무것도 유적들이 하나도 없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진호군의 월출산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월출산 누리령 이제 정상이 저희들이 이제 같은 유배자들끼리 이렇게 와서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고요. 요 전에 남주상을 지나고 네. 중문안 쪽에서 해줬을 거 아닙니까? 네. 하고 주변 장소에 대한 그런 거는. 그 토론 시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강진에서 향토학자가 계신데요. 그분이 책을 기록해놨는데 강진과 다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이 금강진 강남을 통해서 해가지고 영제 쪽으로 이렇게 강진 넘어온 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월출산을 넘었습니다. 월출산을 넘다 보면 절의 형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이 그때 쓴 시가 누리령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누리령 상석 전적, 누리령 꼭대기에 다이들이 뾰족뾰족하다고 말입니다. 장득형 무쇠창이라 지나가는 나그네 눈물만 뿌리는 막향 올람 청월출 막향 올람을 지나갈 때는 월출산을 보지마게 봉도선 봉천 봉우리마다 다 도봉산의 봉우리 닮았다. 이렇게 시를 쓰고 월출산을 지날 때는 절대
추산 쳐다보지만 다산선이 당구의 시즌이 고향 생각난다 그 말입니다. 강진에 이렇게 들어와서 다산선이 동상이 있습니다. 강진 입구에. 여기에서 저희들 사원들이 너무 깊은 나머지 사회들이 도착해서 보시면 얼굴도 많이 탔잖아요. 수염도. 사람이 그래도 다산 정약용에서 600길을 걸어오는데 그냥 매끈한 영어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수염이라도 길어보자 해서 저 수염을 이렇게 길고 봤습니다. 20일 동안 그린 제 수염입니다. 그래서 강진에서는 이제 사진으로 저희들이 활동했던 사진으로 찾아서 전시도 하고 다산선에도 늦게 왔잖아요. 사흘에 늦게 왔는데 저희도 상당히 늦은 시간에 와서 겨울이라 빨리 이렇게 해가 지더라고요. 마주 나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막걸리 한잔씩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산 해백길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1818년 8월 25일경에 해배 명령장을 받은 것 같아요. 해배 명령장을 받고 해배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연보를 보면은 9월 2일날 출발했다는 사람도 있고 9월 1일날 출발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9월 초에 출발해서 당시 고향집 마제에 보름날 이렇게 도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구청에서 출전식을 하고 강진 성전 면적으로 이렇게 도보하는 모습입니다. 저 뒤로 보이는 저 산이 월출산입니다. 월출산 철학과 모습 너무 멋지잖아요. 이렇게 사진으로 본 월출산 사람들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옆에는 아까 물리령 정상에서 유배 올 때 찍었던 사진을 보셨죠? 그 자리에서 똑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리령 정상입니다. 율정적으로 들어가는데 동신대 옆길로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 자리가 율정점 자리입니다. 노안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근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4차도 공사하느라고 다 훼손해가지고 유적이라고는 찾아볼 길을 없었어요. 그때 일단 10위까지도 다 이렇게 없어졌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서문 중앙이라고 좀 만들어놨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율정점에 행사를 좀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손원 선생님의 만남을 한번 저희들이 옆지로 한번 이어서 이렇게 다산연구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해백길을 주관하는 다산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다산연구소에 하면서 이렇게 토론자로 오신 분이 양석수 선생님 다산의 율정별이라는 시를 이렇게 했고요. 또 강진에서 유일하게 참석하신 분이 예다우 장님이 계십니다. 다산 동호회 총무님인데 이분이 이제 객중서해라는 시를 이렇게 낭송하고 행사를 마치 그 자리에서 사진을 좀 찍는 모습입니다. 아주 율정을 하면서 장성 황룡강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장성 북이면 이방산 있고 저 멀리 보는 저 산이 이방산입니다. 가서 보면 너무 산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여기가 장성 갈제 정상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경계지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주를 지나서 금강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금강을 넘어서 보시면 프랑카드가 거꾸로 돼 있죠. 보이세요? 네. 왜 프랑카드를 항상 정상 쪽에 가려야 되냐? 저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지칠 때입니다. 지쳐가지고 돌려 옳게 잡으라고 말했는데 어단지 옳게만 잡아야 저렇게 해서 찍어보자 해서 찍는 저 모습입니다. 그 옆에 아까 우리가 찍었던 차량 산맥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찍은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지인이 말씀드렸죠.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수원에 와서는 우리 박성무 이사장님이 기도 연설을 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KBS 그날에 나왔던 신병규 교수, 한신대 김준혁 교수, 다산연구소 그때 소장님으로 계셨던 김태희 박사, 저랑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유배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송파를 이렇게 도착해서 내가 다산섬의 해백길의 종착지입니다.
왜 종착지냐? 다산 선생님이 이곳에서 배를 타고 당신 고향 쪽으로 갔기 때문에 종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배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상수 보호지역이고 또 댐이 생기고 저는 참고적으로 그 팔당댐에서 또 군대 생활했어요. 청백댐 이렇게 해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 버스로 해서 가가지고 다산 선생님 생각 앞쪽에서 걸어서 이렇게 들어갔다 오면 되겠습니다. 여의강에 도착했는데 그때 그 마을 주민들, 우리 또 박성민 사장님이야, 뭐 박물관장님, 관광객들 모여서 18년 만에 돌아온 다산을 이렇게 반겨주는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줄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도사, 다산 선생님 시호가 문동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문도사 사당에서 고유제 지내고 항상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진에서 활동한 내역들인데요. 2008년도에 다산 선생님과 손원 선생님이 한 번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두 형제의 만남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강진 다산에 있는 차를 따가지고 차를 만들고 약천에 있는 물을 떠다가 거기서 달여서 차를 올리고 또 강진에 술을 벗어 올린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지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유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번 치러봤습니다. 또 우리 강진 다산 도모에는 팬데믹 이전에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다산 선생님 그 생가에 가서 위원회를 이렇게 참배해드리고 또 2010년 다산 유백길을 걸은 이후로는 11월 23일이면은 번개팅을 해서 돈 10,000원만 갖고 오시오. 사흘에서 다산 선생님이 온 날을 영원히 잊지 말자 해서 번개팅에서 같이 막걸리도 한잔하고 다산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성국 선생님이 이것을 하나 보내줘서 제가 그 이름을 처음 들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후 명중 청덕 안민 영철 유택인데 저는 이후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유적이 지금 현재 유적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런 유적을 기준으로 해서 잘 복원하면은 우리 유적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한민국이 많이 이렇게 선진화 됐잖아요. 그래서 도보, 걷는 여행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인문학적 영향이 충분히 유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념이나 다산선생님 시를 봤을 때 인문학적 영향이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삼남지방을 넘어가는 우리 삼남대로 중에서 가장 큰 산거리라고 보십니다. 천안 산거리 빼놓고 가장 큰 산거리다. 이 길을 통해서 과거 보는 사람들, 유배가는 사람들,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저 육종을 지나치고 보고 갔던 자리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나주에서 진짜 한번 보고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다산 선생님을 우리가 기리고 기억하는 것은 다산이 남겼던 이사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공룡과 애민 실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표하신 우리 윤석이 보니까 현장 발로 그것도 똑같은 길을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제가 이제 하나 알게 된 게 삼남대로에서 가장 큰 주막이 천안 삼거리 주막이고 두 번째가 율정정 삼거리 주막 그랬는데 그 천안 삼거리 주막 그거 그대로 보고 재현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제 2까지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하고자 하는 율정 문화유산의 가치와 복원이라는 주제로 동교대학교 교수님이신 강대영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의 발표와 방금 전에 먼저 했던 발표에 더해서 저는 왜 율정점이고 왜 그게 나주에서 다시 복원돼야 되는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기도연설 또 발표를 더해가지고 저는 왜 나주 율정점을 복원해야 되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정점 복원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역사냐? 두 분의 두 분이 유명하고 훌륭해서 거기다가 더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한번 저는 찾아갔습니다. 왜 복원해야 되는가? 찾아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주목입니다. 이때 당시에 나주목은요 16개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주가 16개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박성호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흑산도가 나주였다라고 하는 말이 16개 지방을 다스리면서 나주목이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주의 율정점에 가장 역사의 초점을 바로 여기다 맞출 수가 있었고요. 자, 나주목이 그만큼 지리적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물자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시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장이 서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때 장이 이렇게 발생됐고요. 5일장이 이제 형성됐지요. 그 다음에 이 나주목 자리가요, 왜 나주목이 이만큼 중요한가? 전국의 12개 목 중에서 나주목이요, 이 전남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왜 나주목이 행정 정치의 중심지가 됐느냐? 교통로가 사방으로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정점이 삼거리로서의 그 복원 가치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에서 발견된 도로 일부 교통을 이제 보시면요, 보여드리겠는데요. 동궁 여지승남에서 나와서 이 나주가 토지가 넓고 영산강을 통해서 바다로 연결되는 농산물과 해산물의 모든 것이 다 직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에서 수치한 곡물과 조세가 모이는 바로 여기에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물과 조세가 모여드는 것이 됩니다. 조창입니다.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강 줄기를 이용해서 16개 지방에서 나주목으로 전부 다 이렇게 물류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였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해동 지도입니다. 해동 지도, 그때 당시에 금성현이라고 합니다. 나주목을 금성현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1700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입니다. 300년 전에 여기가 동전문이고요, 이가 남고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나주읍서 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북망문이고요, 여기가 서성문이고, 이렇게 해서 동, 서, 남, 북, 이게 다 성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장이 섰습니다. 어디가 이게 장입니다. 장시입니다. 이 안에가 장이 섰어요. 5일장이 섰어요. 이 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남고문 이 길이요, 이 길이 영산포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여기 강진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동전문 여기서는요, 자흥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여기서 다시 목포에서 올라오는 이 길과 또 여기 이 길과 남고문 이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길, 이거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망문에서 이렇게 노안에서 이렇게 오는 길.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동정문하고 남고문이 교통의 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큰 도로에 보십시오. 이 큰 도로에서
이 남고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동정문으로 나가서 동정문에서 이제 남편계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가는데요. 이게 나주에서의 교통을 중심으로 나주목, 나주읍성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통로를 보면은 그 시대의 발전상 도시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읍성의 동문에서 시작해서 평리면을 경유하여 나주 장성을 잇는 교통로였고, 이제 다시 이제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요. 지금의 청동입니다. 나주 상고 그 동쪽으로 거기에 지금 청동지역인데 거기가 청암역이 있었습니다. 이 청암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영산대교에서 노영포로하고 동군하로 등군하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골에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거쳐서 나주읍성의 동문과 청암역을 지나가지고 장성이라든가 이 광주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한양 가는 글목 그 삼거리가 바로 율정점인데, 한번 지도 한번 큰 거 한번 해주십시오. 확대 좀 해주세요. 1872년도입니다. 이 지방도 나주 율정 삼거리에 나온 지도를 보시면요, 그거 하나 좀 크게 좀 확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지금 나주 읍성입니다. 성입니다. 근데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더요. 자, 그만요. 여기서 지금 영산포, 이게 영산포로 지금 영산포에서 남고문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요, 이 지도에 의하면은 여기가 장시 시장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장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산강 줄기가 여기거든요. 이게 영산강 줄기인데 이 영산강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다리를 건너야 지금 나주 목사 시장이 나오잖아요. 그 영산포 시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옛날에는 여가 장시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고문에서 여기에 지금 현재 나주 역점 그 사이에가 시장이 생긴 걸로 지금 나옵니다. 좀 더 이거 좀 확대가 되면 되게 장시라고 한번 더 근데 이게 장시 시장입니다. 그리고 장이요 또 어디에서 제가 성 안에 여기에 장시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가 동정문인데요. 이 남고문에서 올라오는 교통로와 동정문에서 나오는 이 길목에 자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여기가 청암역입니다. 여기가 청암역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청동이라고 나오죠. 지금이 현재 청동 그 마을인데요. 그리고 이 청암역을 통해서 교통의 요지가 되었고 북만문을 통해서 이게 여기가 금암입니다. 또한 금암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서 광주로 가고 이 길이 장성으로 가고 이 길이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율정의 삼거리는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크게 확대해 주십시오. 예. 이거 좀 더. 이게 지금 여가 지금 금성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을 통해서 교통의 삼거리 여기로 지금 여가 이 율정점이냐 여기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한데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노안을 지나버리거든요. 노안을 지나버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 율정 삼거리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지에 사실은 최 씨에 의하면 최 씨 이제 공무원이신데요. 그분에 의하면은 지금의 이 율정 삼거리는 역으로 지칭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서 동시대 옆에 그 삼거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가장 큰 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율정점의 이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이제 PPT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율정점의 복원이 왜 중요하느냐? 저는 그것에 지금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에 이 교통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아까 5일 자고 로고가 가면서 나그네들이라든가 주막으로 북적였고 쉬어가는 장소였고 밥이 있고 술이 있고 숙박업까지 겸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서 나주읍성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5일 자고 로고 가면서 먹을 죽이고 있는 이
세 갈래, 아까 북망길 그 길이 율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는 교통의 심장부가 나주목의 유충지이기 때문에 율정점의 복원은 중요하는데, 여기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저는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조선시대 그대로 해서 삼남대로가 나옵니다. 삼남대로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이 대로가 지금 삼남대로입니다. 이 대로가 삼남대로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고문에 보면은 삼남대로 중에서도 이 빨갛게 칠해진 삼남대로 이 갈제가 나옵니다. 이 갈제 아까 발표하셨죠? 갈제가요, 우리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 갈림길이 갈제로 나옵니다. 그가 위령이라고 합니다. 노령이라고 하고요. 그렇게도 지금 이름을 여러 가지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갈제라고 하지만은 그때의 노령이라고 표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누리째가 영암 이 불티째를 말합니다. 그거를 지금 누리째를 지나서 이렇게 이 길을 삼남대로인데요. 이 삼남대로를 두 분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16일에 걸쳐서 한양서 출발해갖고 오는 이 길목이 바로 여기 나주의 율정점을 지나면서 하룻밤을 묵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묵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가 교통의 중심지였고 쉬어갈 수 있는 숙박업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율정점에서 하룻밤 묵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사는 39, 약전은 43세 여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나주 율정점 주막 삼거리를 여기 보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는 동국 여지 승남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접 갈제를 지금 여기서는 위령이라고 지금 표현됐죠. 노령, 갈제 여러 가지 지금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국 여지 승남에 표기되는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올 필요성을 말한대요. 교통의 중심부였고 교육의 중심부였고 민초의 여왕이 생생하게 숨쉬는 것이다. 그러면 민초가 거기서 숨쉬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맨 처음에 화면에 웃고 있는 내용을 제가 표현을 했어요. 아니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헤어지는데 왜 웃는 것이냐? 그 율정점은 꼭 슬픔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나주목에 거하시는 백성들이 거기에 오고 가면서 거기에 들렸고 휴식보호관으로 지었었고 술이 있었고 술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곡이 있고 곡이 있으면 춤이 있고, 그러니까 술과 곡과 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바로 이 율정점이었습니다. 이 율정점의 유래를 보면은요, 보릿고개 때 마셨던 술값을 추수 때 갚던 그런 주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희로애락이 여기에 그대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과 정사라고 그랬는데요, 왕의 소식이라든가 또 그때의 시정의 소식을 가장 빨리 듣는 곳이 여기였습니다. 율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소식은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정사의 소식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율정점에 와가지고 한잔 먹고 쉬어가면서 오고 가고 하신 분들에 의해서 여기가 소식통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율정점이 그만큼 좋은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흙이 있고 거기 있고 춤이 있고 역사를 복원하는 이 가치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율정점 복원이 상교육이고 자산이다.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의 모습 그대로 복원할 것인가? 주막 모습으로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은 신시대로 해서 복원할 것인가? 그거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복원의 운동력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교육의 현장, 교육 체험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
지금도 그거를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복원을 해야 되느냐? 정약용 선생님이 다산 이 세계적인 인물로 2012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루소, 헤르만헤세, 드비시, 드디어 우리 정약용 다산이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이렇게 인물로 등재된 것은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복원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그때의 공동체의 생활, 그때 백성들의 풍습, 그때의 사상, 철학, 종교 이게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율정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율정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복원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복원 플러스 현대의 모든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건물 지어놓고 관리도 안 돼버리는, 또 관리비만 축내는 그런 식의 컨텐츠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전통과 역사가 현대성과 동시에 공존하는 공간으로 창조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 나는 이런 덕고 창신을 이렇게 한번 만든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것이 제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제를 우리 강대현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박수 한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으면서 약간 또 의문이 들어요. 이제 토론할 때 또 뭐 해야 되겠습니다만, 율점적의 위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이다, 이렇게 지금 주제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두껍게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율점적의 복원 필요성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 가치, 교통의 심장, 민초들의 삶의 현장, 저는 전국에 많은 주막들이 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왜 나주 율점점, 그 중에 율점점을 복원해야 하느냐는 결국 다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발표를 조금 관점이 아닌 다른 나주의 교통의 중심지라든가 문화의 중심지, 민초들의 희로의 낙장소라고 한다면 복원해서 활용하는 내용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이렇게 해주시고, 토론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나고 난 뒤에 발표자님께서 5분 이내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고요. 마무리 이제 우리 회장님, 이사장님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주제 다산의 유백길과 해백길에 대한 토론을 양성수 나주시 문화관광 해설사님이신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주시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양성숙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굉장히 부족한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제가 토론자로 나서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동국 선생님과는 굉장히 오래된 이제 친분을 가지고 있고, 또 2018년도에 다산 선생님이 해외된 지 200년이 된 해에 잠깐 일일 참가자로 참가를 하면서 이런 해외와 유배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을 갖게 됐었고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이 원고에 대한 특별한 문제라든가 의문점 같은 건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유배가 돼가지고 이제 국력 11월 22일 날 멸정점에서 마지막
정을 나눈 다음에 영산강을 한 번은 건너서 강진으로 가고 한 번은 이제 흑산도로 유배를 갔는데 가는 길에 금강진을 건너서 장승배기와 그 다음에 옛날 지금 진도다리라고 부르고 있는 생기내 다리를 건너서 이제 신원역을 지나서 이제 영암을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금강진에 대한 위치가 조금 틀리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료집에 금강진의 위치에 대해서는 관찰 자료나 옛날 문집에 나오는 기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오늘의 이 일정에 대한 이 토론은 일정적 보고를 위한 어떤 바탕을 다지기 위해서 계획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윤동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누리령을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데 또 앞장서서 하셨기 때문에 일정적 보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떠한 기반을 두고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아까 잠깐 발표를 해주시면서 금성관 개수를 했던 이명중 목사의 그 영세 불망 유택비에 관한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짚어주셨는데 일정정 복원에 대한 어떤 개인의 의견을 좀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유백들과 해백들을 도보다로 참선하면서 완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오랜 시간 정말 수영을 길러가면서 도포를 입어가면서 참가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그 이제 아마 걸으시면서 다산 선생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그때 걸으시면서 느꼈던 소회에 대한 느낌들 이것을 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잠깐 들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박 대장님께서 이 부분을 대답을 하고 두 번째 이제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그 양승숙 선생님이 말씀하신 금강진 이 부분은 제가 강진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향토 역사학자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에 강진과 다산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와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고 이렇게 하고요. 제가 나주 갈제 장성 갈제의 그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할 때 제가 자문단으로 이렇게 참여했었습니다. 자문단 참여해서 그쪽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현재 차가 넘어댕긴 그 길이 진짜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화재위원님들은 뭐라냐면은 그쪽으로 해놓으면은 문화재가 지정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옛날에 근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은 상당히 중요한 공예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 못 하거든요. 왜? 옛날에 유적들 다 훼손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적이 남아있는 이면이 영체 불망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것도 상당히 정상에 가서 보면은 바위를 약 3m 이상 이렇게 파냈습니다. 너무 이렇게 고개가 깜빡하니까 또 길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걸어보니까 조선시대 길들은 무조건 직선입니다. 직선. 거의 직선인데 거기서 큰 산을 만나면은 그 산 중에 가장 낮은 구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까 갈제 같은 경우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깨가지고 이렇게 마차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뭐 이면이 영세 불망대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정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강진 누리령도 그 길이라는 것이 딱 이 길이 맞다 하고 정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길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화합니다. 우리 강진 누리령도 너무 고개가 꼼박해가지고 수레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길로 다 돌고 다녔어요. 근데 수레가 나온 뒤로는 그 길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옆으로 틀었거든요. 그러면 내 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 길을 넘어다녀서 아무리 찾아봐도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양암 쪽에서 쭉 봐가지고 가장 낮은 군형이 어디냐, 군홍이. 그 군홍이 보니까 약간 그 흙을 이렇게 파냈던 흔적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보입니다. 나무가 있어도 푹거리는 그런 것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가서 봤더니 또 첫째, 두 번째, 길은 직선이라 했잖아요. 직선. 그것을 관점으로 해서 가서 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가 원래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유배객들이 됐든 일반 백성들이 됐든 과거로 가는 사람들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그 길을 걸면서 안녕을 비는 성황가이라는 돌 무덤이 나오고 큰 산책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문화재위원들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리령도 국가지역 문화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제가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니까 이것이 뭐 가능하다. 이게 옛날 사람들의 정치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옛길 아니냐 해서 누리령까지 이렇게 같이 문화재로 복원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하는 대로 그 비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화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것을 근거로 하면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했던 그 소감은요. 저는 사실 다산 선생 공부를 좀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뭐 책을 뭐 쓰고도 않고 한 게 아니고 전부 귀로 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고 하나씩 이렇게 밟아가서 다산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산 선생님이 강진호 유배올 때 어떤 심정으로 왔을까? 뭐 여기서 우리가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가지고 제가 강진 교수님한테 정책 제안해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욕심 하나로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도보에 도자도 모르고 잘못해서는 우리 회원들 전부 발병신만 될 뻔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산 선생님이 그 길을 임해준 것 같아서 도보 전문가 두 분을 보내줬어요. 그분들의 말을 제가 다산 선생님 농민심에서 용인이라고 하잖아요. 용인. 사람을 잘 써야 된다고. 전 도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전문가들한테 전 권한을 줬습니다. 이 도보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져주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도보하는 필요하는데 스트레칭부터 테이핑부터 이렇게 저는 전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전부 해줘서 아마 이렇게 완주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런데 소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수원을 지나면서 그때는 제가 우리 도보단이 15명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 이것 외에는 사실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수원을 지나면서 금호고속을 봤거든요. 저 금호고속 타면은 5시간이면 갈 텐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부담감도 많이 갔었는데 차근차근 내려오면서 보니까 너무 또 그때 아카데미를 했거든요. 제가 잘 모르지만 박사님들 불러서 강의도 하고 또 박사님 없을 때는 제가 또 그 단원들하고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다산의 농민심서 가지고 이렇게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뜻깊었고 그 중에서 고등학생들을 5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5명들이 좀 인간이 덜 된 애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녀. 그럼 졸업을 못 시켜. 그래서 그 담임선생님이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였는데 형님 제발 우리 애기들 졸업할 수 있도록 좀 데리고 와주시오. 근데 제가 뭐라냐면 저렇게 싸가지 없는 애들 데리고 와서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한다냐. 도저히 못한다고 교장 선생님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네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이 도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요. 그렇게 버릇없고 애도 없고 저가말로 싸가지 없는 애들이 18일, 20일을 먹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개조하는 거예요. 하루에 3일씩에서 60일을 쳐줬거든요. 그래서 겨우 졸업하게 되는데 걔네들이 다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왜?
내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걸음에서 깨우쳐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학교를 안 가요.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방에 물 지켜놓고 일어나도 안 하는 애들이에요. 왜? 6시, 7시까지 컴퓨터 하다가 그때 잠들어도 일어납니까? 그런 애들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너무 잘했구나.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독된다고 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회백도 한번 완성해보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타산 정약용 선생 남도 200길 회백길을 최초로 완주한 사람이다 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었어요. 욕심에. 그래서 했고 아마 올해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때 갔던 단원들이 제발 마지막 한 번 더 늦기 전에 가자. 그래서 올해는 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일정도 지날 것이고 그래서 소감으로 가면 치겠습니다. 이때 한번 뵙시다. 네. 해백길을 계획하신가요? 유백길을 계획하신가요? 회백길. 네. 아무튼 짧은 질문에 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하나만 짧게 질문 드리고 짧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백길, 해백길에 들렸던 주점이 지금 일정점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보건되면은 윤 선생님이 이제 많이 오면서 가면서 느끼셨을 텐데 뭐가 거기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정전이라고 하는 보건시설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보고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또 비용만 드는 보고는 과연 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보고를 할 때 아까 현대하고 가밀 하지만 그 집을 왜 천안 삼거리 같은 주점을 만들면 안 되냐면은 대한민국 주점이 다 똑같아요. 그런 형태예요. 요즘은 그 지붕을 이기가 힘드니까 플라스틱 지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길이에 몰아가면서 서울서 부산까지 한번 이렇게 중요한 기점들을 한 10일 동안 이렇게 가면서 걸어봤거든요. 또 이 성남대로도 한번 또 10일 동안 이렇게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가지고 그때 그 영남대로를 걸을 때 우연찮게 봤는데 그 경상북도에가 그런 그 플라스틱 지붕 있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은 우리 전라도 형태의 그 지붕 형태가 아닙니다. 왜 경상북도는 대나무가 나지 않잖아요. 대나무 활용을 하지를 몰라. 그래서 지붕 전체를 다 경상북도식으로 만들어. 왜? 시공하는 사람들 경상북도 사람들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앞전 금요일 날 어디를 갔다 왔냐면은 우이도를 다녀왔습니다. 우이도에 가서 소남 정약전 선생님 사당터에다가 그 표기석을 세워봤습니다. 저 강진의 회원들만 간 게 아니고 남해안교에 있는 타산학습 동아리 여의강이라는 회가 있어요. 공무원들이요. 그분들과 같이 제가 그 전에 우이도를 답사해 보니까 표지석을 남양주 여의강 회원들 자유로만 딱 세웠더라고요.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왜 당신 혼자 세우냐, 여의강에서 강진하고 같이 해야지. 예? 앞으로 할 때 꼭 강진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그 표지석에 남양주 시청 타산학습 동아리 여의강, 강진 타산학습 동아리 타산 동호회 이렇게 해서 표지석을 세워봤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이도에 홍어장수 문선득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문선득. 이분 집도 가서 보면 똑같아.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 플라스틱 지붕에 해놓으면 5년 사용한답니다.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다른 하루만 집을 좀 사서 그놈을 복원하는 중요한 부분을 쓰고 복원하는, 특히 우리 강진 사흘제 가서 보면 전혀 그 냄새가 안 나거든요. 안 되면 그런 식으로라도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대안으로 사이제, 천안 삼거리 주막집이 아니라 사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율종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급이라고 하는
토론문으로 우리 김종순 다 아실 겁니다. 나주시 문화예술가전 학예연구원 진행자인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순입니다. 제가 시청에서 근무한 지가 32년 10개월 하고요.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해서 제가 일반 시민이 된 게 7일 됐습니다. 이런 자리 불러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박성문 선생을 여러 차례 만났고, 그 다음에 지금 화순에 독림사지라고 하는 절터가 있는데 거기에 다산 선생이 16살, 약전 선생이 21살 때가 자기 아버지가 화순 현관 왔을 때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 독서단기라는 기문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다산은 그때 거기서 백자를 주로 읽었고 형은 시경을 주로 읽었는데요. 그런 거를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번 한의 쪽에 관련되신 분이 투자를 해서 비서관을 썼는데 그거를 강의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율정별을 나주에다가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 박성문 선생님 말씀은 5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3천 들어든지가 좀 좋겠다 그랬는데 결국엔 어찌저찌 하다가 안 됐는데 그때가 신정우 시장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율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나주뿐만 아니라 그저께 여수에서도 여수 자수형 보고 관련돼서 발표를 하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끄집어내가지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생리적인 유적이나 인물 선양을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저는 그런데 굉장히 반성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흘러간 이야기들은 인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인연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할 때는 그 과거의 잘못된 걸 후집을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우리가 적지를 찾아보니까 그때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인연이 됐으니까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지혜를 모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우리 강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 그 자료의 지도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제가 석사기 논문도 좀 쓴 논문과 관련돼서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1872년도 전라도 지도가 나주목 지도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해동지도라고 하는 게 사실 1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지도인데 그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 나주 4대 성 안에를 저희들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중심적으로 나주목 관할하는 것을 여러 생겼다. 그걸 보여주는 사진이 때문에 그 앞쪽에 있는 거고 뒤에 전체적 사진은 나주목 1872년 지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율정의 역사적 의미가 과연 다산하고 손왕 선생이 합방 묵어간 그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나주 지역에서 율정을 복원하는데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근거를 찾을 것이냐 저는 거기서 좀 더 폭넓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왜? 율정을 지나간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 기록에 안 나와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방금 전에 나간 우리 임경렬 현에서 박물관장님도 말씀이 백호행제도 길을 거쳐갔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좀 속리산 쪽으로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그 나주라는 동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이 걔들이 찾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분은 이 다산과 소남 이 형제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별이 됐고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는 만났지 살아서는 못 만난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다산 선생이 이제 유대한 학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산 선생과 소남 선생님이 그 18년 동안의 유대 생활 동안에 그런 대규모 저작물들을 안 만들어냈다면
그분들이 거기에 와타판 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 점으로 보면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장도 사실은 세종 때 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장이 전국에서 나주하고 모안에서 장이 생겼어요. 이 장이 생겼는데 이 장이 가만히 들다 보니까 도전 물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장을 폐쇄해야 된다. 결국은 사실은 조선 후기 중후기로 들어가면서부터 5일장이라는 장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전에 장이 없어요. 금남정권이라 해가지고 유gin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건을. 그런 부분인데 나주에 조선 후기 장이 읍내장이 있고 남문회장이 있는데 남문회장은 지금 나주 초등학교가 전라 우영이잖아요. 우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문회장하고 우영 사이에 어딘가에가 장이 섰을 건데 그게 남문회장 텐데 이게 지금 나주역 쪽으로는 안 간 것 같고요. 지금 LG 후문 쪽하고 그다음에 남문에서 나가는 쪽 거기인데 그 사실은 나주 성당이 수교자 성당이잖아요. 네 분의 수교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는 무학당에서 죽였다고 하는데 무학당은 사람 죽인 게 아닙니다. 이건 거기가 국가를 보는 데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사열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거기 전라 우영의 중요 건물의 이름 중에 하나가 무학당이라는 이름이었고 결국에 이분들이 사형장에서 죽였든지 아니면은 순교하셨든지 아니면은 그 남문회장 날 이렇게 천주학을 믿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돌멩이 같은 걸 던져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고요. 사실은 남문회장 밖에 그 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둑 서점 같은 거 해가지고 반각본이라 해가지고 춘향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사를 엄청 하는 거죠. 아니면 찍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했는데 그게 지금도 고서점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정도로 거기가 상업적인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그 토론문에 좀 썼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일정이라든지 이런 역사적 유산을 복원 전기하고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관광 자원화도 시키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외국의 학자나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의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관광이나 이해가 밑바탕이 되면서 일정적 복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57쪽에 좀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만이 액체근대라는 책에서 사실은 공적 공간에 대한 공적 현안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그림자를 쓴 거고요. 이종환 선생님이 이제 성리학적 전통 구조 속에서 사실 성리학 공적 영역만 하는데 서구의 윤리나 사상이 들어왔을 때 그 설정형이 들어오잖아요. 이 충돌했을 때 그 과정이 사실 우리나라는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정점이라고 하는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이런 공간의 장소성을 부여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구나 우리나라의 이쪽 부분의 학자들의 그 어떤 논의점, 논쟁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즘 하나가 그 장소성과 비장소성이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성의 의미를 저희들이 좀 보고 그 5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악리 우페고리가 말하는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역사적인 것을 연결하는 것 공간으로서의 어떤 일정점의 의미가 저희들이 부여를 좀 그런 쪽으로 의미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공무원 막 돌아가지고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문화를 좀 있었으니까요. 그 일정 쪽에 대원리 2구 쪽에 거기 있으면 밤나무정이라고 하는 그 이 식당이 있었어요. 그 돼지 고기 구워주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대화하는 이야기는 그 어른들이 거기에 그 큰 규모가 굉장히 큰 초가집의 복록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복록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런 집이 있었대요. 그게 어디요? 했더니 그 밤나무정 거기 식당 뒤에 그 슈퍼가 있었어요. 조그맣게 뭔가게 그리고 그 뒤에 대호정미소가 있는데 그 인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일정점에 일정 부분이 파괴가 됐다고 해요. 파괴됐을 때 그때는 노암 IC에서 통신대 국도 13호선까지 연결하는 그 지금 도로를 4차선으로가 확보장돼 있잖아요. 전라도에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제가 2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알루미늄으로
율정별이라는 시를 저희가 여기 박성구 선생님한테 시를 받고 번역문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생겨났는데 그게 그 공사하면서 어디 가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율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어르신이 그거 해놨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은 도로 속으로 들어가 있지만 일정 부분은 지금 살아있는 공간이죠. 근데 그 공간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로 주변은 옛날 말로 적도구역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도로를 확보장해야 되니까 거기를 아무 뛰면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고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는 그 공간이 있어서 사실은 나주시 쪽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뒤에 지금 이게 바깥이 생긴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산다든지 해서 그쪽에 율정과 관련된 시설들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율정이 있었던 이 공간 자체가 나주 쪽 음성에서 뭐 북쪽 공간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화진 저수지. 그 저수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년이 넘은 저수지예요. 그 저수지 밑에 여제 마을이 있는데 그 여제 마을이 주인은 지신들 나라에서 지어졌던 여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덕중 전 시의장님 사실 동네가 여제단이 있었던 마을이기 때문에 그 여제 마을이거든요. 그리고 그 율정점에서 위쪽 금성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칠전 마을이라고 있어요. 오빠시로 말 그대로 또 오치를 생산하는 오빠. 나중에 옛날에 문물이 유명했잖아요. 그리고 그 칠전 마을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들어가면 금성산하는 절이 있는데 그게 금성산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스님의 말을 전혀 믿을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상실사, 중실사, 하실사 남쪽에 국제사, 서간의 외조당은 지금 사랑채 앞쪽에 그 카페, 한옥 카페 건물이 전국을 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두루두루 이들이 그 율정과 주변에 있는 어떤 주변 역사 환경 이런 내용까지도 좀 더 바탕에 깔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고민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다산 현재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율정이 가지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다산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생각이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선생님 고견을 제가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데 그 민관학 시민단체 여러 이렇게 그룹들이 좀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 행정에서도 익히 잘하는 방법인데 그거 말고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그런 혹시 생각하는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문화재청 사업 때문에 나주시 전체를 지금 돌고 있거든요. 돌고 있는데 2009년도에 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근거해서 돌고 있는데 이미 없어진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퇴락돼가지고 내버리고 다 쓰러져가지고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겸에 나주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문화유산을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과정에서 우선순위 1번 율정, 2번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 선생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김종수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최고의 연구 잘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첨가하겠습니다. 김 선생이 얘기를 했는데 공간이 갖는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 발표자님하고 김 선생하고 그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위치가. 그래서 김 선생은 현재 지금 그 우리가 아는 그 위치를 말씀하셨고, 정말 강 교수님은 앞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토론자의 얘기를 듣고 그 발표자님께서 그 본인의 의견이 맞는지 수용하겠는지 이 부분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으니까 대답해 주실까요? 제가 발표한 내용의 디테일에 보면은 참고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참고문헌은 뭐냐면요, 전라도 나주목에 관한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신중 동북 여지승남 그 자료에 의해서 또 뒤에 해동지도 1872년 지방도를 이렇게 적어놓은 자료에 의해서 근거를 하면은 지금 그게 정확성이 그때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도에 의하면 율정적 위치가 거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추정이지 밑에다 위에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 좀 더 그 지도에 의하면은 그 삼거리를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제가 그런 결과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면서 볼 때는 지금 현재 거기에 율종원이라고 하는 민간인이 지금 현재 그 모양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하고 도로 인접했다라고 하는 방금 우리 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질문하셨던 거 율정적 복원이 다산의 이 정신 그 사상으로만 복원이 돼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 하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다가 이 다산의 이 위대성에다가 우리 나주목에 나주읍성에서 했던 그것을 더 플러스해 가지고 같은 율정점이 복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분들이 거기에서 묵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주목의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 민초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어울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거기서 숙박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우리의 전통을 좀 살려서 복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산의 정신하고 거기에 머물렀던 그 사상하고 철학하고 또 우리 나주의 그런 300년 전, 200년 전의 그런 역사와 함께 그 율정적인 복원돼야 된다라고 포괄적인 이런 복원을 저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민관학에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부터 다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부터 다져야겠다는 것이 제가 발표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학 전에 발표를 또 우리도 했습니다. 학자들이 먼저 연구를 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기초부터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어느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소통이 부족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관학이 같이 올려주고 시민들한테 같이 함께 함으로써 소통하면서 율정적 복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하면서 동의합니다.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것, 율정적 복원도 인구 감소, 또 젊은층 도예지로 떠나고 노인 인구들밖에 남지 않는 그런 현 상황에서 율정적 복원이 과연 얼마만큼 문화관광지의 콘텐츠를 가지고 그것이 활발하게 활성화될 것인가, 저도 퀘스천마크를 찍습니다. 저도 거기에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그런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해내고 그것을 적용한다면 올려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율정점 하나만 복원할 것이 아니라 그 율정점을 통해서 주변의 문화관광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런 문화 관광객들을 좀 만들어내는,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율정점이 다양한 문화 관광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문화재와 같이 연계하는 것, 저도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뭐 두 분 발표, 두 분 토론하셨는데 몇 가지는 이제 공통적인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위치는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위치다 이렇게 됐고, 또 일정적 복원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시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운영하는데 쉽지도 않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쯤 해서 그 객석에서 이제 질문을 몇 분 받고요. 토론을 하고 마무리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조금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강주에서는요, 고향이 나고 또 거기 전남적인 형태의 마을에 삽니다. 밤남정 옆에 살았던 주민이었고 현재는 강주 살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주의 성면, 나주의 본을 두고 있는 성씨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본을시의 본관직을 가서 그런 역사라든가 그런 나주에 관련된 게 있으면은 채취해가지고 하고 지금 뭐 주막만 세우려는 것 같은데 저는 봐서 정여용 선생님이나 정약전 선생님이 그 학문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관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전받아는 또 학술 연구 하는 어떤 모임 단체로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고 정약전 선생님이 있었던 그 자산하고 같은 것도 좀 채취하고 또 우리 정약용 다산 선생님 그 위대한 사상을 갖다가 정립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끔 해야지 주점 이렇게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사전파로 중화하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산을 조금 그 사상 받아서 뭐 SNS 같은 거 최신의 그런 정보 같은 것을 사상 연구해가지고 또 확대했으면 쓰겠습니다. 네. 만드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결국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강수님 혹시 뭐 의견 있으면은 간단하게 지금 간단하게. 예. 지금 기초자료 일단 하고 기초자료 준비하고 본원자료 준비하고 또 이제 우선 진행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조직이 운영된 것도 아니고 이거 필요성만 지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차후에 그런 내용들을 첨작을 해서 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문조막 앞에가 고향집이고요. 저는 그 나주학교라고 하는 거 개인하는 그 나주에 활동을 해온 활동가이기도 한데요. 홍양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때 뭐 이렇게 그 밥벌이 때문에 저 참내라는 곳에 뭐 한 1년 이상 지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내와 나주를 A길로 국도 6길이기도 하고 삼남대로 A길을 굉장히 오랫동안 왕복을 하면서 제가 이 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름답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진 거는 그 수많은 도로 개발이나 뭐 이런 데에서 훼손이 되어 있는데 이 삼남도로 A길 구간, 이렇게 나주의 옛날 기준으로 보면 본량, 흥성, 황룡강 가해 번량, 삼도, 평동, 노안, 물정 그래서 쭉 이 길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길에 비해서 잘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저한테 23년 전에 가르쳐 주신 분이 옛날 나주당이죠. 평동에 사시는 그 서중 나오신 김희규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 서중 동창인 남파고택 경준 형님을 만나러 오고 걸어 다녔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는데 뭐 이렇게 애들로 돌아갈 일이 없고 가장 빠른 길로 왔던 길이라고 저한테 알려주셨고 그 길이 저도 그 선배님 덕분에 2000년도부터 그 길로 다녔거든요. 실제로 광주 갈 때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뭐 아무런 뭐 이렇게 신호등도 없고 빨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 그 길을 여러분하고 다양하게 걸어봤는데 이제 우리
강진에서 오신 그 다산 동호회 분들하고 한번 같이 걸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그 삼남대로 애길의 600길 전체를 걷는 거는 좀 이렇게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꽤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한 길이지만 아무튼 저 구간과 우리 나주의 애길 구간이 제가 걸어보니까 한 25km 정도 되거든요. 그 황림원가 본향에서부터 여기 영산포 동문화까지 오는데 한 25km 정도 되는데 그 길은 충분히 이제 이렇게 성인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 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 12월 그 율정에서 묵었던 날을 전후해서 아무튼 우리 나주 율정에서 강진을 가든 다산에서 이제 우리 율정을 오든 그 길을 한번 같이 걸어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그 유생이 정확하게 20초 안에. 네, 좋습니다. 저는 그냥 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길은 항상 제 눈에 그려져 있잖아요. 제가 그 황룡강변 길을 걸었을 때 가을에 나는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하는 항상 생각이 있어요. 못 걸었습니다만은 기회를 주시면 하면은 제가 와서 같이 걷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가을에 황룡강 길이 제 눈에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길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맞다, 내가 이 길이다. 그 전에 길도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꼭 고집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길은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다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 아름다운 길 해가지고 하는 것도 다 좋은 길을 타고 나거든요. 또 그럼 또 이거 다 바꿔요.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이것이 옛날의 길이다. 그 전에 또 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굳이 고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름답고 또 근거를 해서 저희들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렸어요. 사실은 길에 대해서도 모르고 올라갈 때는 보름에는 14일 만에 올라가야 되니까 최대한 빠른 길로 또 들어갔어요. 그렇지 그 옛날 그 옛길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한 방편도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빠른 길로 이렇게 소집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하시면 제가 배낭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하나만 네, 그래요. 네, 질문. 네. 제가 짧게 할게요. 아까 그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어떤 그 문화재 복원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그 정답이에요. 민간하기, 요새 말하는 협치, 거버넌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주가 그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학이라고 민간학에서 가는데 시청이라고 하고 민이 나주 시민이나 시민단체겠죠. 그런 역할을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반성해서 좋은데 학이 드디어 나주 학회가 아까 우리 이상훈 교수님 시작할 때 긴급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긴급 배치가 됐냐면 간에서 이 수기 과정에 토론 과정 없이 예산이 확보됐고 올해 한다는 그런 것들 정보가 전해졌어요. 언제 간에서 먼저 우리에게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이나 이런 거 해야 돼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는 그래서 지난 얘기 하는 거고요. 반면 그 사람 상황에서 앞으로 잘하자라는 게 지금 빌지된 거고 지난번에 5월 말에 동신대학교에서 또 긴급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런 얘기에서 오늘은 학술적으로 일부 같이 하자. 그래서 박승무 선생님 모시고 강대현 교수나 윤종을 모셔서 했던 거죠. 누구 리타이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우선 급성으로 그리고 가래에서 있는 예산은 그때 써야 돼요. 그럼 공무원들 그때 쓰고 또 그 다음 회계 넘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좀 이거를 딜레이 충분하게 수기 과정, 토론 과정을 해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점점이지만 그 다음에 할 게 많습니다. 동학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문순대 기념관도 해야 되고, 체부도 해야 되고, 마흔도 해야 되고, 이런 종합 팩트로 가는 건데, 오늘은 열정점 하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단, 시급하니까, 미루지 않고, 저는 그래서 오늘 공무원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었다, 들린 이야기 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냐, 학자들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일이 가야 되는 건데, 시시해놓고 나중에 왜 뒷붙이냐, 이미 결정되어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방식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인 민간학 거버넌스 합시다. 그럼 오늘 학회에서 이거 정규 기록하고 그 다음 학회에서 정학회에서 이런 간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민학교 와서 조만간에 또 다른 공청회 정식 밟아서 올해 안에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년 한다든지 로드맵을 제시해서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수렴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박성훈 선생님 물었던 것이 전문가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맞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게 오늘 시초니까 이제는 니탄넷하지 아니라 민간학교를 가는 그런 단초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마칩니다. 네, 의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우리 김정우성 과장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리고만 그래서 할 말이 없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나주학회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나주학회 때는 부탁 말씀 드리랍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참가자로서 좀 머리가 좀 뭐랄까 띵하달까 좀 두통도 한번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율정이라는 것은 나주에서 있었고 나주의 생활 근거지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학술 발표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갑자기 서남 다산하고 너무 한쪽으로 어떤 포커스가 맞춰진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거기에 좀 나주 인물들이 거기를 거쳐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너무 한쪽에다 비춰가지고 그것만 해가지고 과연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스토리텔링이 과연 성공이 되겠느냐. 좀 더 폭넓게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충 조금 정리하고요. 이사장님 고령의 나이에 지금 3시간 이상 앉아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그 다산 율정정이라고 하는 게 전국의 주막이 수백 개이겠지만 왜 율정정이어야 되는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다산이 서남하고 합방을 잤던 곳이고 그 율정 별리라고 하는 시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뭐 나주의 미초들의 삶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연구가 안 됐는데 지나갔었던 거쳐갔던 많은 분들의 유배지 한방 묵었던 현장일 겁니다. 아까 임재 선생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 말씀하셨는데 광해군도 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편에서는 율정정에 인연을 맺었던 분들을 찾아내는 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박성우 선생님이 그런 제안을 하고 떠나셨어요. 주막이라고 얘기합시다. 율정정이다. 주막 권리 복원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지. 예산은 지금 3억 얼마라고 하는데 아니면 율정 별리 시비를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한 건지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강진은 18년 동안 살았던 곳이고 네이밍이 있잖아요. 다산 철학의 완성지. 화수는 지금 김종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6살 때 내려와서 한 2년 동안 공부했던 곳이고요. 독림사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하면서 남겼던 독림사 독석이라고 하는 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독석이 비를 지금 세웠고 동상을 세웠거든요. 화수는 왜 중요하냐면 다산은 500권 넘는 책을 썼잖아요. 드디어 독석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형입니다. 아까 정리했던 중이 중을 타는 노릇을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재미도 없고 고기도 안 먹고 여자도 몰려야 되는데 깨달음의 즐거움을 중은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드디어 공부의 깨달음 그리고 참맛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왜 데리고 가냐면 공부하는 방법, 깨달음을 알았던 현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중은 이제 어떤 곳이냐, 합방 묵었던 곳이고 시 남겼던 곳인데 저는 애틋한 형제라고 하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 축을 또 이어서 만드는 어떤 벨트도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하나 하면 또 다른 일이 또 있고 근데 해야 될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뭐 이사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마무리 발언을 뭐 꼭 한 말씀 하실 게 있습니까? 다산이 나중에 강진에 유배하면서 백년사지를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이르면 당시의 주지가 해장 스님인데 해장 스님의 스승이 이팀에 지금 동림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연이 이렇게 묘하게 돼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다산이 강진에 있으면서 백년사지뿐만 아니라 대두사지, 대흥사절 역사까지 다 정리를 해드리는데 저는 이팀에 거기는 공부하는 거, 저기는 어떤 학문을 집대성하고 나중은 뭐냐? 나중에 제가 볼 때 좀 감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사람은 이 좀 감성적인 측면이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성적 측면으로만 계속 서구 유럽에서 이성적 측면으로만 우리를 주입을 시킨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감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일정의 현재 학방의 애절한 마음을 약간 정중 요염을 나온 그런 쪽으로 사실은 접근하면 훨씬 집대성이라든지 재미가 있는 동네가 나중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주막 안에 방 하나는 형제, 불보가는 형제들 학방 자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불보가는 형제들. 자, 많이 나오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한 3시간 넘게 자리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요새 전력을 아껴야 할 텐데 나 나이가 들어서는데 추워서 말이죠. 못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이렇게 참았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남아주신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발표하시고 토론하신 또 네 분께서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와서 보니 틀을 잡아서 일정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백그로 또는 한 인간의 두 형제 간의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서의 희사하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함께 담는 일정적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다 동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좀 현대적인 의미로 확대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아니 그렇지만 일정적은 원래 있었던 그런 주막 같은 형태의 그런 것들이었지만 다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 형제의 애환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다 더 감정적인 측면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냐 이런 또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가면서 전문가들의 고견 또 아까 이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 형식이 되었던 오늘 같은 토론회 형식이 되었던 어떤 형태든지 크든 작든 수차례 반복되어 가면서 건축을 하고 내용을 담아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율정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레이고 문화 지킴, 역사 지킴이신데 우리 부이사장님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 손을 드셨는데 짧게 한마디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끝나는데 잠깐 시간 가졌습니다. 나중에 이 연기 해올 때 지금 우리 박동무 선생님을 어렵게 모셨고 되게 간단히 모시고 났습니다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정책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신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율정을 제가 이렇게 상고해 보면
오래전부터 금전상과 영상과 사이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 그러면 나주 정신을 타산 정신과 어떻게 링크를 하고 어떻게 또 미래를 연결시킬 것인가. 서쪽으로는 삼봉 정준호 선생님의 개국 정신이 있었습니다. 또 다산의 수기치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쪽 남쪽에는 건재의 의경 정신과 국계 정신, 또 남쪽으로 동쪽으로는 삼포 남평 쪽에 급천 쪽에 훌륭한 우리 나주의 인물들,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계시는데 과연 삼포에는 예를 들면 우리 이괄의 큰 스승도 계셨고 이러한 역사적인 것을 포괄해서 율정에 어떻게 나주 정신을 담아낼 것이냐. 저희들 나주학회에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나주 정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담아낼 것이냐. 그래서 오늘 행사도 예산을 한 500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부 주머니 출입을 했습니다. 나주학회 회원님들이 10,000원씩, 100,000원씩 또 조금씩 모아서 오늘 이 행사를 하고 행정과 시민의 도움을 안 받고 저희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항상 우리는 또 올 가을에 또 새로운 나주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주시 우리 공무원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